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은 경찰 철학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경찰 철학에서 민주주의라고 하는 것을 설명하겠습니다. 민주주의는 대한민국 이제 헌법에 보면 헌법 제 1조 그죠? 거기 보면 대한민국 민주공화국이다. 그리고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할 때 얼핏 이 민주주의 말 쉬운 말 같지만 사실상 굉장히 역사적으로 중요한 의미가 있는 그런 개념이 민주주의입니다. 국민이 주인이다. 과거에는 이제 왕이 있었죠. 근데 이제 태어날 때부터, 여러분이 태어날 때부터 보니까 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왕이 태어날 때부터 있었기 때문에 그 체제에 순응하고 삽니다. 이게. 그래서 그때 이제 프랑스 같은 경우에 루이 14세, 그죠? 짐이 곧 국가다. 이렇게 하는 아주 강력한 절대 봉건제를 구축한 프랑스의 루이 14세 이런 사람이 있고, 자, 그렇게 하다가 이제 이 프랑스 국민들이 충격을 받는 사건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그 당시 유럽에 있는 모든 사람이 사실상 충격을 받았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그게 뭐냐면 1776년에 미국이 독립선을 합니다. 영국으로부터. 근데 그때 모든 유럽에 있던 지식인과 철학자들의 꿈이 뭐냐면 백지 상태에서 왕이 없는 그런 세상을 많이 꿈꿉니다. 그런데 1776년에 미국이 독립을 했다는 소식이 들리니까, 즉 왕이 없는 그 당시에 최초의 사건이었습니다. 왕이 없는 나라를 만들었다는 소문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성공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이 미국의 독립이 그 당시 유럽에게 엄청난 충격을 줘가지고 1789년에 프랑스 혁명이 일어나가지고 이제 그 당시 왕이었던 루이 16세를 단두대로 보내게 됩니다. 왕비 마리 앙뚜아네트도 이제 단두대에서 처형을 하고 귀족 수천 명을 이제 처형을 하죠. 그러면서 이제 프랑스 국민들이 생각을 합니다. 우리 자유와 평등과 박애를 잘 보호할 수 있는 그런 국가 체제를 만들자. 그게 뭐냐? 상권 분립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1945년 8월 15일 해방이 될 때, 그때 이제 대다수는 우리의 국가 체제를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한 고민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이승만 대통령 같은 경우는 미국에서 가장 유명한, 지금도 미 동부에 그 8개의 그 아이비리그 대학이 있죠. 거기 이제 프린스턴 대학이 나오는데 그 대학을 졸업을 합니다. 그 당시에. 그래서 우리나라에 왔던 하지 중장 같은 경우도 계급은 자기가 높지만 미군적인 장이지만 이승만 박사를 무시할 수가 없는 겁니다. 왜냐? 미국인 자기가 봐도 어마무지한 대학을 졸업을 했기 때문에. 그죠? 자, 그래서 이때 이제 이승만 대통령이 48년 이제 8월 15일 날에 이제 대한민국 신생공화국인 대한민국 제1공화국이 출범을 하게 되는데, 그때 전부 다 이승만 대통령이 아니고 왕이 될 거라는 생각을 가진 사람이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이승만 대통령이 놀랍게도 전주이시입니다. 이씨가. 그런데 어떻게 됐든 이승만 대통령은 이제 그걸 왕이 되지 않고 이제 공화국을 만들었죠. 신생공화국인 제1공화국을 만들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일단 공화국이라고 했을 때는 우리 역사에서는 굉장히 생소한 개념이었습니다. 사실은. 자, 그리고 이제 이때 민주주의라고 했을 때 결국에 민주주의의 핵심이 뭐냐 그러면 국민이 참여를 했느냐. 그래서 국민의 참여가 있으면 민주적 정당성이 있고 국민의 참여가 없으면 민주적 정당성이 없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국민의 참여라는 것은 선거입니다. 그래서 선거가 핵심입니다. 민주주의의 핵심은 뭐냐? 선거다. 이렇게 해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 경찰에서도 1991년도에 경찰법을 제정을 하면서 크게 두 가지를 이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는 경찰청장과 지방청장을 관청화시켰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관청화시켰다. 관청.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경찰의 민주적 정당성과 정치적 중립을 위해 가지고 경찰위원회를 만들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경찰위원회는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흔히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입법부의 장인 누구냐면 국회의장이고, 행정부의 장인 누구냐면 대통령이고, 사법부의 장인 누구냐면 대법원장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간단하게 퀴즈를 하나 내면
지금 우리나라에 검찰이 있습니다. 그죠? 검사가 있는데 이 검사는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 중에 어디에 속할 것이냐? 자, 우리 행정부 안에 행정안전부가 있습니다. 그죠? 이 행정안전부 장관 소속 하에 독립된 외청으로 경찰청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법무부 장관이 있습니다. 그죠? 이 법무부 장관 소속 하에 독립된 외청으로 검찰청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검사는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 중에 검사는 어디에 속하겠습니까? 검찰은. 그렇죠. 결론적으로 행정부다. 그래서 사법부가 아니냐는 거죠. 그럼 사법부는 도대체 뭐냐? 핵심적으로 얘기하면 사법부는 판사만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지금 대한민국 판사가 한 2,000명 정도 있습니다. 물론 거기는 지금까지 합치면 한 10,000명 정도가 될 겁니다. 그죠?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 핵심은 검사는 행정부 소속이다. 그죠? 자, 그럼 이렇게 소속은 이제 얘기를 했고, 자,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에 민주적 정당성이 있느냐라는 질문을 던집니다. 자, 그러면 입법부에는 민주적 정당성이 있습니까? 라고 했을 때 있습니다. 왜냐? 국회의원은 우리가 투표를 통해서 뽑습니다. 그래서 입법부에는 민주적 정당성이 있습니다. 즉 선거를 통해서 국회의원 300명을 뽑았기 때문에. 자, 행정부에 민주적 정당성이 있습니까? 그렇죠. 있습니다. 대통령입니다. 왜냐? 우리는 지금 대통령을 직접 선거를 해서 뽑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행정부에도 민주적 정당성이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근데 사법부에 민주적 정당성이 있느냐?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없습니다. 왜냐? 우리는 대법관이라든지 판사를 선거를 통해서 뽑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법부에는 민주적 정당성이 없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런데 이제 우리는 대통령이 있을 때 이렇게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 있을 때 상권 분립이기 때문에 국내에서는 국회의장과 그리고 대통령과 그리고 대법원장이 국내에서는 동격입니다. 왜냐?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 나누어졌기 때문에. 근데 대외적으로는 대한민국을 대표해야 되기 때문에, 대외적으로 대표하는 대통령, 즉 국가 원수로서의 대통령이 있을 것이고, 그죠? 근데 국내에서는 대통령도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 우리가 3부 요인이라고 하는데 그 중에 원어브일 뿐이다. 단 한 명일 뿐이다. 대외적으로 국가 원수로서의 대통령의 역할은 또 별도로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민주주의의 가장 핵심은 선거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도움이 될 겁니다. 자, 이제 두 번째는 이제 법치주의입니다. 이 법치주의도 상당히 좀 어려운 개념입니다. 왜냐하면 이 법치주의는 우리가 흔히 법과 질서, 그죠? 로우 앤 오더라고 많이 하는데 이 법치주의가 법대로 하자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데 그렇게 단순한 개념이 아니고 법률 유보와 법률 우위라는 개념이 있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즉 법률 유보는 법적 근거라고 여러 번이 보시면 됩니다. 법률이 수권이다. 자, 밑에 법률이 유보, 법적 근거, 법률 수권이 뭐냐라고 했을 때 예를 들어서 청소년 성매매에 대한 법률 이걸 한번 보겠습니다. 과거에는 청소년 성매매를 했을 때 처벌할 수 있는 법이 없었습니다. 이게. 그래서 그때 우리는 좀 어려운 말로 청소년 성매매를 한 사람을 우리가 비난을 했지만 처벌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가 없었기 때문에 가장 어려운 말로 법률 유보가 안 되어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즉 법률 유보라는 것은 처벌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가 있느냐 없느냐를 가지고 따지게 됩니다. 또 과거에 이제 서울대 학생하고 또 카이스트 학생하고 자존심 경쟁이 붙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카이스트 학생이 서울대 그 교수님의 컴퓨터를 포맷을 시켜버렸습니다. 자, 그래서 신고를 받고 경찰이 갔는데 그 당시에 뭐 정보 전산에 관한 법률 뭐 이런 게 없었습니다. 그래서 자, 엄청난 소리가 났죠. 왜냐면 교수님이 몇 년 동안 그 수집한 데이터를 컴퓨터에 보관을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이게 포맷이 됐으니까 몇 년 동안 수거한 게 다 날아가 버린 겁니다. 백지가 됐으니까. 자, 근데 경찰이 갔을 때 뭔가가 사라지고 그리고 뭔가가 파손이 일어났는데 자, 물건을 훔쳐가고 또 뭔가를 부수고 이렇게 하면은 바로 눈에 보입니다. 근데 이 학생이 사라지게 하고 파손한 게 뭐냐면 0과 1인 데이터를 없애버린 거예요. 야, 근데 이 데이터를 없앤 걸 가지고 처벌할 수 있느냐? 근데 사실상 현실적으로 엄청난 문제가 발생을 했죠. 그래서 그 이후에 뭐 정보 전산에 관한 법률이 제정이 됩니다. 그럼 그럴 때 그 전에 그 카이스트 학생이 했을 때
처벌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가 있느냐라고 했을 때 없다는 거죠. 그럼 그걸 가장 어려운 말로 법률 유보가 되어 있지 않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정보 전산에 관한 법률이 제정이 되면서 이제는 뭐라고 합니까? 그 행위를 처벌할 수 있죠. 그러면 법적인 근거가 있다. 즉 법률의 수권, 법률의 유보가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또 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을 보니까 신상 공개가 있고 사진 공개가 있습니다. 그죠? 자, 신상 공개에 대해서는 법률 유보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법적 근거에 의해 가지고, 즉 법적인 근거, 법률 유보가 되어 있기 때문에 신상 공개를 하는 것은 합법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근데 사진을 공개했을 때 어떻게 될 것이냐? 이게 그때는 이 법에 보니까 사진 공개에 대한 내용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때는 법률 유보가 안 되어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사진 공개를 하면 불법이 되는 겁니다. 이게. 자, 그다음에 또 서핑이 있습니다. 그죠? 부부끼리 이상한 짓을 하는데 이걸 국민이 비난을 합니다. 그래서 예전에 이제 KBS에서 그 첩보를 있었습니다. 지금 이제 경찰이 서핑을 하는 친구들 잡으러 간다 뭐 이런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KBS는 큰 보도의 가치가 있기 때문에 따라갔습니다. 근데 경찰이 이제 몰래 숨어서 보는데 이 친구들이 서핑을 하는데 나머지를 안 하는 거예요. 즉 경찰이 어떻게 생각하냐면 분명히 이런 나쁜 짓을 하는 친구들은 마약을 함께 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근데 가보니까 마약을 안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경찰이 잘못하면 자기가 무단 침입죄로 해가지고 처벌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빠져나옵니다. 근데 KBS는 그걸 찍어가지고 보도를 냈습니다. 자, 그럴 때 전 국민적인 비난이 일어났습니다. 자, 죽여라 이렇게 한 거죠. 자, 그래서 경찰이 국민적인 비난이 너무 일어나니까 이제 체포를 했습니다. 자, 근데 이 사람들 처벌을 해야 되는데 도대체 무슨 근거로 처벌할 것이냐? 자, 강간은 강제적인 힘이 필요합니다. 강간이 아닙니다. 그죠? 합의에 의한 거니까. 그죠? 예. 자, 이게 또 성매매냐? 이것도 합의니까 이게 또 성매매가 아닙니다. 그죠? 그래서 경찰은 처벌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가 없었기 때문에 그 서핑한 그 사람들을 처벌하지 못했습니다. 그럼 이럴 때 우리가 이제 가장 어려운 말로 뭐라고 하냐면 이때는 처벌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가 없습니다. 비난을 할 수 있지만 이게 그래서 이때 법률 유보가 되지 않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게 이제 법률 유보입니다. 자, 그 다음 이제 법률 우위는 이제 법이 제정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 법이 정한 테두리, 울타리가 있다는 거죠. 그걸 넘어설 수는 없습니다. 저 무슨 말이냐면 제가 국회의원인데 제가 음주를 단속하는 도로교통법에 대해 가지고 개정안을 낸 사람입니다. 자, 근데 제가 그 법을 만들었지만 어느 날 음주를 했습니다. 그때 경찰에 와가지고 단속을 합니다. 그때 국회의원이 자, 경찰관, 내가 이 법을 만든 사람이다. 이게. 그래서 나는 괜찮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근데 경찰은 그 말을 듣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단속을 하겠죠. 왜냐? 비록 당신이 그 법을 만들었지만 그 법이 만들어지는 순간에 대통령도 그 법을 지켜야 되고 국회의원도 그 법을 지켜야 된다. 즉 법의 안에 들어오게 된다. 그죠? 그렇게 할 때 우리가 법률 우위의 원칙이 적용됐다. 즉 왕이 되었든 대통령이 되었든 국회의원이 됐든 무조건 법을 지켜야 된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뭐 호주라든지 뉴질랜드 이런 데는 좀 그 재밌는 사건이 있죠. 뭐 어떤 차가 막 과속을 해서 갑니다. 그래서 경찰 단속을 했더니 뭐 수상이 타고 있는 거예요. 이게. 그런데 경찰관은 뭐랍니까? 저는 경찰관은 단속해야 되기 때문에 수상이지만 저는 단속을 해야겠습니다. 해가지고 교통위반 딱지를 끊었다. 뭐 이런 얘기가 외신을 통해 갖고 나오긴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될 때 우리가 뭐라고 하느냐? 법의 위반, 그죠? 제약 규범 이렇게 적용이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만약에 경찰관이지만 저는 예를 들어 가지고 뭐 가정 폭력이 돼 가지고 신고를 받았다. 그럼 제가 들어갑니다. 그죠? 자, 들어갔을 때 그때에 제가 체포영장 없이 집에 들어가 가지고 거기에 관련된 물건 압수수색을 했다. 그럼 어떡합니까? 그 가정 폭력에 대해서 개입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는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즉 법률 유보는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그 법이 정한 테두리, 울타리는 그 가정폭력 때문에 가가지고 다른 물건을 제 마음대로 압수수색을 못하게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제가 그걸 위반하게 되면 경찰관인 제가 오히려 직권남용죄로 해가지고 제가 처벌을 받기도 합니다. 그죠? 자, 이런 것이 뭐냐라고 했을 때 법률 우위의 원칙이 적용되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고생하셨습니다.